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 코너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이고요. 오늘은 곧 있을 미국 대통령 후보들 바이든하고 트럼프죠. 두 사람의 TV 토론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어서 최근에도 이슈가 됐는데 북한 오물풍선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거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종합 국제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트럼프 TV 토론 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정이 언제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7일 오후 9시에 열립니다. 네. 예, 처음인데요. 두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서 맞붙는 거는 지난 대선에서 두 후보가 맞붙었었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4년 만에 또 TV 토론에서 이제 붙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선 TV 토론은 그 양당의 전당대회 후인 9월이나 10월에 열리지만 올해는 대진표가 이제 일찌감치 두 후보로 압축됐기 때문에 네네. 확정돼서 6월로 앞당겨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당겨진 일정이군요. 네. 예. 그럼 토론 규칙 같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네, 최근에 이제 토론의 세부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네. 그 발언 순서와 자리 배치는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재밌네요. 예. 먼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권을 따내 가지고요. 네. 그 TV에서 보면 화면의 오른쪽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예. 그 발언 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선택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하게 됩니다. 이 토론장에는 네. 그 준비물이 있긴 한데요. 네네. 딱 펜, 종이, 물 한 병 이게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는 또 빈 종입니다. 예. 미리 작성한 메모나 다른 네네. 소지품은 뭐 핸드폰 등 절대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두 사람 다 고령인데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되겠군요. 말할 내용들을. 그렇죠. 그 두 후보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로 81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78세인데요. 예. 그 토론 시간이 90분이거든요. 이 90분 동안 딱 그 중간 광고를 위해서 두 번 휴식이 됩니다. 근데 두 휴식 시간 동안에도 참모를 접촉할 수 없고요. 네네. 그 상대 후보가 발언할 때는 다른 후보의 마이크는 음소거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발언을 해방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컨닝도 안 되는 거고 방해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자기가 기억해서 모든 건 기억력과 경험에 의지해만 합니다. 또 90분 토론 내내 서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후보가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기억력 대결인 동시에 체력전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건강이 이슈인데 요거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그렇죠. 고령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미국 대선 후보의 TV 토론 소재로 자꾸 얘기는 나누고 있는데 다른 나라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토론 주제로 잡고 토론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는 미국의 최대 교육국이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그 미국 그 두 사람의 그 대통령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미국 사람 지형도가 크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둘이 정책이 너무 달라서 좀 다른 면이 많아서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산업 지형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 사람이 각종 정책에서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쪽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바이든 행정부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그래가지고 2023년 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승용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을 56%까지 높이도록 한 법안을 올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내연차와 전통에너지 부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걸 실제로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 그동안 유세해서 바이든표 친환경 정책을 친환경을 빙자한 사기라고 이렇게 비난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자동차 산업 얘기해 주신 거고 가상화폐 쪽도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하던데요. 가상화폐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그 가상화폐 쪽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선거 후원금을 가상 자산을 허용하겠다 이런 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또 트럼프 그 SNS에다가 바이든의 가상화폐 전쟁을 끝내겠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가 또 뭐 반도체 분야, 통상 분야 이런 데도 의견이 갈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뒤로 가서
기회가 되면 좀 더 얘기해보려 하고요. 다시 토론 자체로 좀 돌아와서 미디어나 선거 전문가들이 두 사람의 토론 전략이나 그리고 누가 우세할지 이런 거를 내다본 예측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나요? 예, 그 관전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인플레이션, 뭐 국경 문제, 외교 정책, 낙태, 사법 리스크 등이 꼽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직격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가 지금 그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라는 바이든노믹스에 대한 그래서 미국인들의 정책 평가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리고 조세 정책도 그 바이든 쪽은 이제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위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한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경제 이슈들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국경 문제도 이제 그 이민 때문에 불법 이민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이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아예 그 불법 이민을 막겠다. 그 바이든 전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에 공세를 계속 펴왔는데요. 장벽까지 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미국인들이 그 불법인의 우려가 커지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친이민 정책을 추진해 왔었는데 여기서 수세에 몰리니까 최근에 이제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표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렇죠. 건건이 의견이 엇갈리는데 외교 쪽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책으로 있는 그 외교 쪽이 이제 그쪽에 두 가지가 이슈인데요. 그 바이든은 이제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주도의 국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강조하고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 리더십이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바이든 측은 이제 낙태권 사수를 외치고 있고 그 트럼프 측은 낙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는 뭐 항상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하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의견이 또 갈리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이 또 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만 알려졌었는데요. 뭐 대표로 잘 아시겠지만 성추문을 막기 위해서 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최근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점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기를 집중해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는 본인 문제고 바이든은 아들 문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재밌는 일이 좀 벌어졌던데 트럼프가 바이든을 그동안에는 좀비라고 막 비난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토론의 달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섰는데 이게 뭐 인식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토론 전략인가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바이든을 토론의 달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두 후보는 이제 예전부터 서로를 맹비내는 사이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바이든을 뇌세한 좀비라고 부르고요. 또 바이든은 트럼프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을 뇌세한 좀비라고 부르는 거는 그 고령 문제를 더 거론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요. 거기서 바이든이 혼자 자리를 이탈해서 막 돌아다니는 듯한 다른 정상들은 이쪽에 있는데 바이든 혼자서 자리를 이탈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이 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바이든이 그 군인들과 얘기를 하기 그 낙하산을 메고 온 낙하산 타고 온 그 군인들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했었지만 그걸 보고서 그 뇌세 상태 좀비처럼 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바이든 측은 트럼프를 그 최근에 이제 또 트럼프가 생일을 78번째 생일을 맞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바이든 측 캠프에서 SNS에다가 생일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트럼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79번째 생일을 위한 우리의 선물은 당신이 다시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조롱하고 사기꾼 실패자 협작꾼이라고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단어적으로 얘기한 거군요. 그렇죠. 요건 다시 이제 앞선 질문으로 돌아오면 그럼 왜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바이든을 칭찬한 건지? 지난달 15일만 해도 트럼프는 자기 SNS에
부패한 조 바이든 내가 상대한 토론자는 최악이다. 네. 그는 문장 두 개를 연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네네. 올리면서 네네. 맹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더니 이달 들어와서 20일에는 최근이죠. 네. 며칠 전 네네. 20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훌륭한 토론자고 나는 그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네. 그 입장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의 그 토론 실력이나 시청자의 기대치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제 본인의 약자 모드인데요. 네네. 그동안 너무 깎아내렸지만 만약에 토론에서 본인이 잘못될 경우 바이든이 너무 깎아내렸는데 잘못된 내가 더 못했네라고 이제 해서 그걸 우려한 건데요. 이제 스스로 약자로 보이도록 해서 대선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 고도의 토론 전략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얘기 잘 들어봤는데 이거 미국 대선 후보 토론 있을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사례들이 몇 개 있거든요. 역대 미국 대선 후보에서 판도를 바꾼 TV 토론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래요? 그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은 미국 대선에서 좀 빠질 수 없는 그런 진짜 중요한 행사라고 꼽히는데요. 특히 이제 첫 번째 그 TV 토론회가 1960년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의 그 토론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라디오로 와 이게 TV가 달라지는데요. 라디오로 들었던 유권자들은 닉슨이 승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TV로 시청했던 유권자들은 케네디를 승자로 꼽았는데요. 이게 당시 케네디가 정치 신인이었는데 뭐 보이는데 이제 뭐 여유롭고 당당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고 닉슨은 뭔가 좀 첫 TV 토론이니까 긴장되고 경직된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케네디한테 더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호감을 얻게 돼서.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미디어 정치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저희 악영 라디오에 나오는 분들도 얼굴 안 내보내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목소리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수도 있겠네요.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레이건 전 대통령도 TV 토론 수혜자로 자주 거론되던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TV 토론이 없었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꼽는 대통령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뭐 아시다시피 뭐 영화배우 출신이니까요. 그 1980년에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과 지미 카터 간의 TV 토론은 역대 최고 기록인 8천만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레이건은 카터 후보가 공격을 하니 또 시작하는군요. 뭐 이렇게 받아치고 유아이롭게 웃으면서 받아치고 그래서 카리스마를 뽐냈다고 하고요. 또 4년 후에도 이제 당시 4년 후에도 또 대선 후보로 나와서 TV 토론을 열렸었는데 상대 후보가 로널드 레이건이 그 당시에 73세였습니다. 그래서 고령 나이를 공격하니까 이때가 두카키스 후보인가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니 레이건이 나는 선거에서 나이를 이슈하지 않겠다. 유명한 말이죠. 경쟁자의 젊음과 무경험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언을 남기고 유머러스하게 넘어가서 반전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엄청난 카운터 펀치였죠. 그렇죠. 한마디로 판을 뒤집었으니까. 또 있습니까? 뭐 역대 후보들 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2000년에 그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하고 엘고 부통령이 격돌했는데요. 그 부통령이 거기서 TV에서 계속 한숨을 쉬고 뭐 참을성 없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떨어졌다는 그런 패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2년에 밋 롬니라고 이제 붙었을 때 그 농담을 계속 주고받아 농담으로 이제 답변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당시에 롬니 후보가 케어패 당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대선 판세를 뒤집을 만큼 위력이 큰 TV 토론인데 바이든, 트럼프 모두 고령이라서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네요. 조 부장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재영 경제금융자 모시고 요즘 사람들한테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물풍선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경제방송이니까 그 오물풍선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 부장, 제가 피해자라도 참 황당할 텐데 어떻게 피해 사례가 많은가요?
뭐 어물풍선이 많이 날라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신문 사진으로 뭐 차량 유리가 깨지고 뭐 일부 지붕 파손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6월 그러니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그 6월 10일 날 행정안전부 발표에서는 그 8건 그리고 6월 25일 서울시 발표에서는 그 지난 2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시에 신고 접수된 시민 피해 상황은 10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량 유리창 깨짐 그리고 건물 지붕 파손 등 사례가 접수됐고요. 그 인명 피해는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10건이고 뭐 6월 10일 날 서울 경기 합쳐서 8건이니까 뭐 한 10건에서 20건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으로 넓히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여튼 생각보다 좀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게 뭐 정조준하고 보내는 게 아니니까 딱딱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피해를 받지만 신고가 안 된 사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해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텐데 이거 보상이 되나요? 우선 저기 보험사 보상도 있을 수 있고 정부 보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우선 보험사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손해보험협회에 접수된 건이 모두 그 자동차 피해인데 이게 딱 2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붕 파손 등 이제 건물 피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건물들은 아마 이제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그 가해자가 이제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라서 그 자차 보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 지나가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그 운행을 하다가 그 자갈 같은 게 튀어가지고 뭐 유리창이 파손됐다 그랬을 때 그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황당한 경우죠 이것도. 이 가해자를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서 이런 경우도 자차 보험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 자갈이 튀게 한 뭐 앞차를 잡는다거나 또는 뭐 앞차에서 짐이 뭐 쓸려 내려가지고 사고가 났거나 이런 그 가해자가 특정되면은 그 앞차에 이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자차 보험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 조부장은 이런 경험 없습니까? 돌 튀어서 유리창 깨진거나 뭐 이런 경우. 고속도로에서 있었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유리창이 박혀가지고 돌이. 자차하셨어요? 좀 황당하긴 하다고. 그렇죠.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그럴 텐데 이 북한 어물풍선 이것도 거의 똑같은 경우군요. 근데 보통 자차 보험을 하면 예를 들어 무사고 할인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도 그 할인이 1년 정도 유예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좀 유예됐습니까? 뭐 이런 할인. 뭐 올해까지 기억은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자차 보험 처리하면 근데 다 100% 무료가 아니고 자기 부담금이 좀 있지 않나요? 보험에서 100% 처리되지 않고요. 한 수리비 중에 20%가 이제 개인이 고객이 부담해야 되고 그 보통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할증이 되는데 그 200만 원 수리비가 2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 보험료가 10% 할증되고 그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0% 내지 30% 할증되고요. 그 수리비가 500만 원 이상이면 50% 이상 할증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수리비 부담에 보험료 부담까지 부담이 상당히 커지네요. 알겠습니다. 그 혹시라도 이제 피해를 입게 되시면 이렇게 보험으로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정부나 지자체도 처음에는 보상이 안 됐다가 최근에 일부에서 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거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일단 그 현재 법률상 그 어물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발의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이 개정되려면 뭐 몇 개월 걸리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자체 피해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어물풍선 피해 조사 신고서 등 양식과 지원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 7월 10일까지 그 민방위 담당관을 통해가지고 피해 사회를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서울 시민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정부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도 제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확정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 이게 지자체 보상을 받고 정부 측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자체 보상. 정부는 따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요거는 정부겠네요. 저도 이제 확실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일단 서울시 지자체가 그러니까 선 지원해주고요. 네. 나중에 법률이 마련되고 그랬을 때 금액이 못 미치면 추가로 해줄 거고 금액이 낮아지면 뭐 그대로 두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시는 그럼 법 개정 전에 선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예비비 통해 가지고 정부 보상이 맞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정부 보상도 가능할 텐데 그러면 두 군데서 다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험사는 자차 보험을 하기 때문에 그 정부가 보상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저께인가요? 한동안 좀 안 내려보내다가 북한이 또 올풍선을 내려보냈던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뭐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보상 절차 등 잘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험사나 정부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실제로 피해를 입으시면 절차는 좀 더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하고 북한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일단 보상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미국 대선 TV 토론도 그렇고 피해 보상 방안도 그렇고 저희 아시아경제신문 기사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